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다반향초님이 좋아요 누르면 평생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JB에게 힘이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들 눌러주고 계시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우리 몇 명한테 알림이었죠? 10명. 10명에게 널리 전파도 까먹지 마세요. 네. 네온님이 시선 집중으로 사행시를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요? 네, 좀 올려주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정치. 선 넘어 서로 싸우는 정치. 집중할 수 없는 정치. 중심을 잡고 해석해주는 JB.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상품 드려야 될 것 같다. PD님. JB 사비로 어떻게 뭐 좋은 거 하나 보내드릴까요? 하여간 하루라도 못 살게 안 굴면 몸이 근질되죠. 네, 그럼요. 제가 이 맛에 이거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미니로 이용기님. 어제 쌍무지개가 떴길래. 진짜? 어디에서? 그러니까 어디에서? 예. 쌍무지개가 떴길래 이제 비 안 오겠네 했는데 지금 비가 옵니다. 요새 날씨 예측 어렵네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징글징글 맞게 오네요. 정말. 아우, 사우나. 아우. 그러니까요. 이번 주 내내 비. 네. 근데 쌍무지개를 보셨으면 뭔가 좋은 징조 아닌가요? 좀 있으면 장마가 끝난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합시다. 네, 쌍라이트는 켜지 마시고. 네. 네, 아무튼 이용기님 쌍무지개 보신 것만으로도 행복하셨기를 비는 좀 예쁘게 봐주세요. 저는 살면서 아직 쌍무지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떤 느낌일지 굉장히 신비롭고 막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오로라도 한번 보러 가야 될 텐데 어느 세월에 가나. JB의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알게 됩니다. 이 시간에. 네. 5일장 투어. 맛집 투어, 그다음에 이번엔 오로라. 네, JB의 버킷리스트 꼭 실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네. 하나맘님이 JB 오늘따라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만성 피로입니다. 네, 그래도 촌철님들이 이렇게 눈치를 채신다는 게 중요한데 힘 좀 내세요. 네. 라디오 헤드님이 쌍라이트라고 아재라고 또 콕 찍어주셨네요. 또 그냥 안 넘어가요. 이게 다 지금 더마카 닮아가면서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촌철님들이. 네, 이 시간에 활발하게 소통해주시는 우리 촌철님들에게 감사드리며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나경원 후보 74,419표, 원희룡 후보 96,177표, 윤상현 후보 19,051표, 한동훈 후보 32만 709표를 각각 득표하였습니다. 자, 조용히 해주십시오. 당선자 선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 네,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득표율 62.84%, 압도적 승리를 일군 한동훈 대표인데요. 당선 소감 한마디 들어보시죠. 여러분, 사실 국민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함께 세운 우리 윤석열 정부는 이미 유능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이런 대단한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 대해서 더 마음을 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덜 경청하고 덜 설명하고 덜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장서서 우리 최고위원들과 함께 더 경청하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사랑 받겠습니다. 이거 많이 들어본 대목 느낌이 딱 안 오십니까? 총선 패배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했던 발언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었는데 국민들에게 설득이 부족했다. 그래서 소통이 중요하다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갑자기 그게 떠올랐네요. 그리고 이에 앞서서 축사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당 정이 원팀이 되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일할 때 국민들께서도 더 큰 힘을 우리에게 실어 주실 것입니다.
네, JB가 그 한동훈 대표의 수락연설을 들으면서 총선 패배 이후에 대통령의 연설이 생각났다, 국무회의 발언이 생각났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토토로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연설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점을 좀 짚어야 될까요? 자, 오늘은 뭐 딱 하나만 짚죠. 시간 관계상 한 배를 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둘이 앞으로 어떻게 지낼까? 이것만 짚어봅시다. 이전에도 한 배는 탔었던 것 같긴 한데 여튼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후보가 이때는 이제 그 대표가 되기 전이었으니까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됐을 경우 대표의 지위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가 향후 대통령실과의 소통의 관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뭐다? 한동훈 하기 나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용산하기 나름이다. 이렇게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자, 한동훈 대표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됐습니다. 62%라는 압도적 득표율, 그리고 지도체제 붕괴를 막을 2명의 최고위원을 확보한 거, 이것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성과가 추가 소득을 창출할 텐데 그게 뭐냐? 바로 8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대표가 됨으로써 최소 8명의 확실한 직계 의원을 확보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8이라는 숫자는 일종의 변형 캐스팅 보트권,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어떻게? 야당과 용산 사이에서 일종의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는 기초 숫자 8, 이걸 확보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게 됐다라는 건데요. 한동훈 대표가 최소 8명을 확보하게 되면 그 위력은 막강해집니다.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나 뭐 한동훈 체제 붕괴 시나리오다, 뭐 이런 설들이 여의도에서 떠돌았는데 행여라도 이런 시나리오가 실행되면 즉각 원점 타격에 나설 포탄이 되는 게 바로 8이라는 숫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설명을 좀 더 해드리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드려드리겠는데 제3자 최상병 특검법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한동훈 대표가. 자, 이거를 이런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카드는 일종의 겨누는 칼이다. 어디를? 용산을.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하느냐? 제3자 특검법은 일종의 경계선에 서 있는 카드입니다. 한 발은 이쪽에, 한 발은 저쪽에 걸치고 있는 그런 경계선에 서 있는 카드라고 봐야 되는데 이 카드에는 여차하면 야당과 합의를 해버릴 수도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카드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차하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친윤 세력이 나를 치려고 한다면 이라고 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 그러면 나는 야당과 합의 볼 수도 있어. 그럼 어떡할 건데? 이렇게 나오면 용산은 어떡하겠습니까? 자,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용산이 1도 필살의 인파이팅을 할 여지를 원천 차단하면서 이른바 아웃복싱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용산에 적당히 잽을 날리면서 민심의 포인트를 차곡차곡 쌓아가다가 적절한 시점에 대표직 사퇴하고 대권 준비에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용산이 아주 극한의 인파이팅. 예를 들면 한때 언론 보도를 탔던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시나리오. 뭐 이런 거를 가동한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그거는 공멸, 둘 다 죽는 수순이기 때문에 이 분석은 여기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한동훈 대표에겐 8이라는 전략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전대 후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축하 전화를 받은 게 아니라 먼저 전화를 했다고 하죠. 네. 이 점도 좀 눈길을 끌었는데 오늘 한동훈 대표와 신임 최고위원 5명 그리고 전당대회 낙선자, 임기를 마친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 등 비대위원들까지 다 참석하는 대통령실 만찬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말이 오갈지 시선 집중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낙선자들까지 다 부르는 게 조금 포인트인가요? 고생했다고 하니까 부르시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서로 아이 컨택을 어떻게 할지.
시선을 그러니까요. 어떻게 마주치지? 저는 그게 궁금한데요. 그러니까요. 악수하는 손, 마주치는 눈길 이런 거 또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냇가의 심은 나무님이 한동훈 대표님 더 듣는다고 하셨죠? 그러면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 들어주세요라는 의견 들어와 있고요. 킹킹킹님 선장은 한 명이어야 합니다. 잘못되면 산으로 가든지 자초되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1793님 한 배는 한 배인데 배 양쪽 끝에 각각 있는 거 아닌가요? 문제는 양쪽 끝에서 힘껏 내달리면 배가 출렁여서 전복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심으로 모이느냐? 결국은 잼 날리는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3149님 원인 파악 잘못하면 해결책도 잘못 나옵니다. 상처뿐이었던 전쟁터에 꽃이 피길 바라봅니다. 라고 해주셨고 네. 3976님 국민의힘 앞으로 잘할 겁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알권리님 한동훈 대표님 당대표 되셨는데 시선집중 안 나오십니까? MBC 시선집중 나오셔서 더 많이 설득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여야가 어떻게 앞으로 상황을 맞게 될지 계속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야권이 한동훈 특검법 처리에 발동을 걸면 친윤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보죠.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명품백 외에 양주와 화장품 선물에 대해서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양주의 경우는 위해 우려가 있는 물품은 폐기해야 한다는 경호 지침에 따라서 폐기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고요. 화장품의 경우에는 최재형 목사가 금전적으로 넉넉하지 않다고 알고 있었고 아내의 조언대로 화장품을 준비했다고 말해서 아내와 함께 미국의 할인 매장이나 면세점에서 구입해 가져온 것으로 인식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네, 구체적인 진술이 알려진 건데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이 진술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양주와 화장품 모두 국고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주장에 따르면 그러면 임의로 처리했다는 공통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따로 떼어서 한번 보죠. 화장품의 경우. 그래서 할인마트나 면세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안다라는 취지를 얘기했다는 건 뭡니까? 비싸지 않다라는 주장을 지금 깔고 있는 것,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좀 싼 거면 받아도 되는 건지 그러면 물음표가 생기는데요. 기록물 또는 국고가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그다음에 선물의 가액은 액면가액이 아니라 구입가액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양주의 경우 보시죠. 그냥 이것저것 빼고 하나만 저는 말씀드리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애주가로 많이 소문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남동 관저에는 일체의 주류가 반입 금지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알코올 도수에 따라서 위해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반입이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이 진술을 듣다 보니까. 안 궁금하십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 출장 조사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만 수사가 끝날 때까지 협조 못하겠다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불과 하루 만에 반기를 든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당장 진상 파악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검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뒤 진상 파악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진상 파악에 협조하면 수사팀 반발이 나올 수 있고 수사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갈등이 격화되는 것 같은데요. 갈등이라고 봐야 될까요? 오히려 일방적 타격에 가깝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창수 지검장이 예. 검찰총장을 타격하고 있다. 자, 진상 파악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협조하지 않겠다. 진상 파악에 따르겠다가 아니라 협조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협조라는 단어에 뭐가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죠?
그냥 따라야 되는 건데 협조하냐 마냐로 지금 갔잖아요. 이 그 단어 하나만 봐도 그렇고 맥락으로 보더라도 이창수 지검장의 입장에 두 개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 수사 결론은 내 주도로 내겠다라고 하는 뜻. 이걸 분명히 한 거라고 봐야 되고요. 두 번째, 내가 이렇게 하는데 계속 그래도 총장님은 자리 지키실 겁니까? 라는 물음까지 깔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오히려 짚어야 할 건 이창수 지검장의 의도 이런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오히려 짚어야 할 건 제가 볼 때는 시차인데 이창수 지검장은 왜 이원석 총장이 질책했다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면 이런 입장을 내지를 않고 하루의 시차를 두고 왜 이런 입장을 내보였을까요? 왜 하루 뒤에 이랬을까요? 그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원기 충전의 비결이 이 하루 사이에 뭔가가 지금 작동을 한 겁니까? 그렇다면 그게 뭘까요? 저는 이게 궁금하던데. 그 시차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자신감 뿜뿜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한 곳을 좀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양지혜님이 이건 하극상 아닌가요? 라고 물음표 4개 찍어주셨고 네. 현님은 이건 대놓고 항명 아닌가요? 이런 의견을 또 보내주셨는데 네. 일단 대검은 예정대로 진상조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될지 요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제 이 시간에 이원석 총장의 청문회 출석 여부가 관전 포인트라고 짚은 바가 있는데 불출석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이원석 총장이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 입장문을 통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상당히 강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청문회 출석이 이걸 해칠 수 있다. 네. 이런 취지의 주장인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거꾸로 보겠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 여사 출장 조사에 대해서 경로를 한 이유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기 때문 아닌가요? 그렇죠. 헌법 정신을 위배했다고 그랬죠. 자, 아울러 이런 훼손은 검찰의 정체성에 직결되는 중대 문제라고 간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국회를 통해서 국민에 보고하는 건 당연지사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기자들 앞에서는 말해도 되고 국회에 출석해서 국민에게 보고하는 건 안 된다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자기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확신해서 그런 겁니까? 이런 거라면 제가 조금 전에 이창수 지검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원석 총장의 처지는 갈수록 구석으로 밀리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또 다른 입장이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한 인터뷰 저희 2부에 준비하고 있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최근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소환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에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내자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라고 하면서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국회에 보냈는데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대화 녹취록을 공개를 하면서 이게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하고요. 이에 국민의힘이 2021년 2월에 직권을 남용하고 국회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 등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고발을 했는데 이 고발건에 대해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최근에 통보를 했다라는 건데요. 네. 이렇게 조사를 받으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대법원장 출신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하나 제가 지금 뉴스를 추려드렸는데 여기서 뭔가 익숙한 게 다가온 게 없습니까? 뭐 어떤 거요? 주체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형사 1부가 뭐 하는 곳인지 기억이 안 나십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를 담당해 왔던 곳입니다. 그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최근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을 통보를 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는 다 끝났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 손 털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건 수사에 나선 것이냐. 이게 궁금해지는 건데 물론 여러 명의 검사가 있겠죠. 그래서 뭐 동시 진행도 될 수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이나 피고발인의 그 위치로 볼 때 과연 그런 것이냐 여기에 물음표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최근에 소환 통보를 했다고 이 조선일보 기사에 이렇게 됐는데 이 최근이 도대체 언제인지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이 기사를 보면서. 밝혀질지 모르겠네요. 언제인지. 네. 쓸데없는 데 꽂힌 건 아니죠? 궁금해할 만하죠? 모르겠습니다. 지켜보죠 앞으로. 예. 그냥 안 넘어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JB타임스 마무리하겠습니다.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